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5월 보험업권 전망, 또 어떤 기사들이 눈에 띄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코로나 길어지니 서민들 보험부터 깬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보험을 가입하는 구매력 떨어지고요. 또 이것이 장기화가 되면 유지하는 힘마저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불황의 수입이 줄고 보험을 빼는데, 즉 보험을 깨는데 이 뺀 돈으로 뭘 하느냐. 단순히 내가 가처분 소득이 부족해서 보험을 해지해서 해약환급금 등을 활용하거나, 또는 내가 납입할 여력이 떨어지니까 보험을 조정하는 것인데, 지금은 이 뺀 돈으로 주식 투자하고 또 가상화폐 투자하는 그러한 불편한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 2003년, 4년 저금리 시대에 돌입이 되고 그 당시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퀀텀 점프를 했었죠. 네,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1000박스권을 뚫고 2000으로 갈 때 많은 분들이 변액보험을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품을 많이 조정을 했나? 일반적으로 공시율 상품을 조정을 했는데 제 고객분들 중에서도 확정이율을 주고 있는, 정말 높은 확정이율을 주고 있는 상품들마저도 깨지면서 안타까운 그런 현장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제 보험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고객님의 좋은 상품들이 깨진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현실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보험이 조정되고 깨지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럴 때 과거의 보험 상품이 지금의 보험 상품과 무엇이 다르고 또 어떠한 것이 장점이고, 또한 이 보험을 함부로 깼을 때 이 고객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불이익, 이런 것들을 명확히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객의 피해나 손실, 그리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보험 상품의 해지를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막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좋지 않은 내용이지만 저희들한테는 이것이 컨설팅의 또 다른 기회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자, 최근에 차 수리 건수가 줄었는데 청구액은 늘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자동차 보험 손해율. 자, 2019년도 회계 기준으로 거의 100%에 육박했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도 90%까지 육박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자동차 이용량이 줄다 보니까 결국은 사고가 줄고 차 수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수리비 청구 건수는 11.2%가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많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고객이 부담하는 자동차 보험료가 떨어져야 되는데 청구액당 손해율이 무려 5.8%나 늘어났다라는 이러한 상반된 통계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건수가 줄어드는 반면에 청구당 금액이 늘어나서 실제로 보험사의 손해율이 그렇게 크게 감소하지 않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단순히 어떻게 보면 한시적이죠. 우리가 백신이 접종률이 높아지고 또 대한민국에 백신 이제 맞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 이로 인해서 결국은 제한이 풀리고 이동이 많아지다 보면 다시 사고 건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에서는 50km, 30km 이러한 제한들이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또 사고 건수가 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분들한테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사고 건수가 줄어들어서 손해율이 낮아졌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정보가 잘못 전달되게 되면 추후에
보험이 갱신될 때 보험료가 올라가는 이러한 부담이 결국 우리한테 불편함이나 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컴플레인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실손보험입니다. 최근에 4차 개정 얘기도 나오고 갈아타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실손보험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또한 보험사에서 실손보험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미 판매를 중단한 회사도 있습니다. 자, 결국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보험료가 너무 차등을 두어서 고객분들한테 적용이 되는 거죠. 누구는 청구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청구를 엄청 많이 한 사람과 같이 보험료가 오르다 보니까 이런 형평성의 제공 문제까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당연히 실손보험을 2개 갖고 있다라면은 당연히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개인 실손보험을 조정을 합니다. 자, 조정하는 방법은 2가지죠.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방법이 있고, 해지는 아예 해지했다가 단체 실손이 끝나게 되면 민영 실손의료보험은 다시 개인 실손보험으로 연장 가입하는 것인데, 이 후자의 경우, 즉 개인 실손보험을 해지하고 연장 가입하는 문제가 굉장히 큰 불이익으로 소비자분들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신중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기사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 조건이 있다라면요, 그 중복 보장되는 부분의 실손은요, 잠깐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가입 내역을 제출하게 되면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과 중복되는 거니까 잠시 중단해 주겠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주고 보험은 유지해 주는 상태로 보험료 납입을 이제 중단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직장을 옮기거나 할 때도 다시 중단했다 재개했다 하는 것이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지하는 경우는요, 일단 주의하실 게 뭐냐면 나중에 은퇴 이후에 다시 이제 실손보험으로 개인 실손보험으로 연장할 때 일단 언더라이팅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5년 내 청구 금액이 200만 원이 넘어가거나 10대 중대질병에 걸린다라면 일단 언더라이팅, 즉 무심사로 통과할 수 없다라는 조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65세 이하에서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가 직전 5년 동안 단체 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회사에.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들에 대한 것을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고객분들이 개인 실손보험을 해지해버리고 단체 실손 믿고 나중에 연장이 된다라는 것만 믿고 갖고 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즉 중단과 해지, 이 조건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정리를 해서 소비자분들의 개인 실손보험을 중단할 거냐, 정말 해지해도 될 거냐, 이 부분을 정확히 안내를 해드리고 컨설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개인 실손보험을 해지할 때 이 다시 가입하는 조건을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을 소비자분들한테 정확히 안내해야지 우리가 나중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는 보험도 비스포크가 대세다. 자, 비스포크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나요? 네, 바로 요즘 나오는 냉장고입니다. 비스포크 냉장고라 그래서 냉장고가 보통 문이 4짝이 있는데 이 문의 색상을 바꿀 수도 있고 재질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소비자분들이 이러한 상품을 원하기 때문에 상품도 그에 맞춰서 바꾸고 있습니다. 이사를 갔더니 인테리어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사를 갔더니 인테리어와 색상이나 재질 이런 것들이 안 맞다 보니까 문짝을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냉장고는 일반적으로 문짝을 바꿀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문짝을 앞에 그 어떤 문짝의 디자인을 교체할 수 있는 이러한 상품들이 지금 판매되고 있고 이것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고나라나 뭐 당근마켓 아시죠? 여기서 이러한 문짝들이 서로 교환,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소비자분들은 이러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상품을 이렇게 바꾼다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보험 상품도 결국은 이러한 비스포크가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고객분들이요, 실제 갖고 있는 보험 중에 고객의 재정 상황이나 또는 뭐 직업
또는 주거 환경, 여러 가지 또는 유전자 정보 검사를 통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질병 정보나 생활 정보 또는 내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이 바뀌다 보면 보험의 담보도 그에 맞춰서 조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비스포크 보험 컨설팅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분들이 원하는 거고 우리가 이러한 소비자의 원하는 부분에 파고들어서 컨설팅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3050 직장인 연금 이해력이 낮아서 지원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기사 내용입니다. 자, 2021년도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연금 이해력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을 해봤는데 점수가 100점 만점으로 보면은 50점인데 못 미쳤습니다. 특히 어떤 게 문제냐? 자, 상품적으로 보게 되면요. 연금저축에 대한 이해는 좋은데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고 또 퇴직연금에 비해서 공적연금이 떨어지고 여기에 또 IRP, 즉 어떻게 보면 상품에 대한 이해가 상품이 우리가 접한 시기에 따라서 결국은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있었던 상품들에 대한 이해는 좀 높은데 최근에 계속적으로 제도가 보완된 상품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금 정보는 우수해도 운용 관련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금융상품을 접할 때 소비자분들도 주로 상품의 정보에 집중해서 가입을 하거든요. 뭐 과거 연금저축을 저도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연금저축 소득공제에 좀 집중을 하죠. 그런데 이 연금저축은 그 당시에 55세 이후에 5년 이상의 연금으로 받아야 되고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는 해지가산세도 내고 연금이의 형태로 수령할 경우는 20% 기타 소득세를 낸다. 뭐 이러한 정보들에 대한 약한 거죠. 그리고 연금 받을 때 세금, 연금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특히 우리가 DB형이 있고 DC형인데 DC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좀 더 나은 성과를 가질 수 있는지 이러한 정보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죠. 연금이라는 게 모으기보다는 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품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모으는 게 중요하지만 이 모은 거를 어떻게 운용하고 나중에 또 어떻게 쓰는지가 정말 똑같은 연금액을 내고도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이제는 컨설팅을 할 필요가 있죠. 연금 컨설팅을 하는데 무작정 우리가 고객의 재정 상황에 맞춰서 은퇴 상황에 맞춰서 상품을 포트폴리오 하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연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고 또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컨설팅 포인트를 맞춘다면 여기서도 좀 더 나은 고객과의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금이란 상품, 상품의 어떤 정보보다는 운용 또는 나중에 연금을 활용하는 쪽에 포인트를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 기사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서민들이 보험부터 깬다. 자, 깨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너무 걱정스럽다라는 것이죠. 주식 투자하고 가상화폐 이런 암호화폐 투자하고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고객분들의 현실 속에서 정말 좋은 상품 또는 값어치 높은 보험 상품들이 깨진다는 거죠. 보험은 깨질 때 3중 손해가 있습니다. 일단 깰 때 해지환급금이 나오니까 실제 이제 내가 납입한 돈보다 적다 보니까 손해가 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 보험을 추후에 다시 가입할 때 당연히 시차에 따른 보험료 상승으로 인한 손해가 커지고요. 또 과거에는 좋은 담보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러한 담보 조건도 뭐 예를 들어서 납입 면제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 상품이 좋다 보니까 이러한 3중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내용들을 전달하면서 보험은 해지할 때 정말 신중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소비자분들이 알 권리를 잘 전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차 수리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이 올라갔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앞으로 뭐 백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접종이 되게 되면 다시
건수가 늘어나면서 손해율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시적인 내용의 어떤 손해율 감소를 소비자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 단체 실손보험이 있는 경우 개인이 갖고 있는 실손보험을 중단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를 할 때는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결국은 해지했을 경우 나중에 재가입할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부분을 잘 전달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도 비스포크가 대세다. 다시 말씀드린 보험 상품도 이제는 고객의 상황에 급변하는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춰서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컨설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소비자와 많이 만나고 또 많이 접점을 잡아서 제대로 컨설팅을 해드릴 기회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연금에 대한 어떤 상품적인 이해보다는 운용 또는 연금을 쓰는데 이런 데 좀 집중을 하는 컨설팅이 소비자분들한테 정말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연금을 가입시킨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관리나 활용하는데 맞춤 컨설팅을 통해서 소비자와의 접점을 잡아내면 좀 더 나은 어떤 영업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5월 달도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